신호위반 및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3대 사과를 받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되겠네요. 그제 용찬으로부터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시작하는 메일을 받았지만 그 밑에는 면피 면책을 위한 변명만 가득했습니다. 해외 일정 때문에 이제야 연락드린다. 당신의 개인사를 몰랐다. 당신의 과거 영상들을 보고 나쁜 사람인 줄 오해했다. 저는 용찬우가 일본에 놀러 갔다 온 걸 알고 있습니다. 저의 저격을 받고 네 영상 안 본 무급 홍보 담당관님 홍보해 주셔서 감사 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저는 물론 시청자들까지 조롱하던 그가 나흘간 놀다 돌아와 보니 생각보다 여론이 더 곱창나 있자 해외 일정 때문에 부득이 사과가 늦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함께 일본에 다녀온 레드필 코리아는 출장 다녀온다고 했었죠. 그들에게 일본에서 놀다 온 거 아니냐 하고 물으면 아마 이럴 겁니다. 놀기도 했지만 업무 회의도 했다. 한국인 2명이 일본에 가서 회의를 할 이유가 뭘까요 대체? 이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능구렁이 같이 빠져나가려다 업보 스택을 늘려갑니다. 며칠 전까지 흑자의 영상을 하나도 안 봤고 누군지도 모른다더니 사과문엔 제 영상을 몇 개 보고 나쁜 사람으로 오해해서 그렇게 반응했다고 변명합니다. 이러니 제 개인사를 모르고 죽은 가족을 언급했다는 말이 믿음이 갈까요? 60만 유튜버가 그리 대단한 건 아니지만 가난하다 소리 들을 정도도 아닐 겁니다. 용찬우는 저를 가난하다 놀리며 자신의 부를 자랑했고 레드필 코리아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팟캐스트에 출연하게 해준 유익남을 공격하려는 흑자는 금수나 다름없다. 제가 유익남을 공격할 거란 것부터가 그의 망상이지만 상식적으로 구독자가 더 많은 제가 유익남 팟캐스트에 1회 출연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짐승 소리를 듣는 건 의아합니다. 저는 과거 아주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사적으로 유익남님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레드필 코리아와 용찬우가 그런 유익남님으로부터 제 과거사를 들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 제 영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그 둘이 자기네들 알고리즘에 흑자일스가 뜨지 않는다는 그 둘이 저의 힘들었던 과거를 다 아는 듯 불우한 어린 시절 주변인의 죽음, 우울증, 배신 같은 걸로 공격했겠죠. 저는 인프피입니다. 보기와 달리 마음이 느리죠. 그래서인지 그제 라이브 방송 직전 용찬우의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 메일을 보고 흔들려 라이브 방송에서 이도저도 아닌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상대가 약하게 나오면 저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어제 감사하게도 용찬우가 새로운 글을 업로드했습니다. 그의 전공인 핀트 비틀기로 시작하죠. 제가 성공팔이라는 표현을 쓴 건 그의 유튜브 활동 자체를 의미합니다. 성공에 대해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성공학 강의를 팔지 않았다로 비틉니다. 50의 잘못을 지적하면 100의 잘못을 한 적 없는데요? 라고 억울해하죠. 용찬우의 거의 모든 해명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회피 전략이고 그는 기본적으로 지가 남들보다 똑똑한 줄 알아서인지 이게 안 들킬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특히나 역한 점이 그를 쉴드 치다 함께 욕먹고 있는 친구 레드필 코리아는 유료로 강의를 파는 중이라는 겁니다. 용찬우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유료로 강의를 파는 레드필 코리아를 연상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용찬우가 제게 보낸 사과 메일에는 나는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레드필 코리아가 돌발 행동을 하려 한다. 내가 그걸 말리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용찬우는 자신이 살기 위해 친구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저와 유익남의 관계보다는 본인 뒤통수 관리나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허위적 명예훼손이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눈에 띕니다. 아마도 저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는 거겠죠. 다행히 저는 이런 같은 경우를 이미 겪어봤습니다. 유튜버 간 고소는 벌금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일을 사적으로 해결하려는 행위를 법이 싫어한다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입을 털면 재판에서 지고 그럼 이거 봐라 내가 재판에서 이겼다 내 말이 맞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불리한 쪽에서 고소 드립을 치는 겁니다. 저는 강경원이라는 보디빌더를 저격했을 때 같은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근 2년간 강경원에 대해 항고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얼마 전에 제가 이겼기 때문이죠. 용찬우는 어쩌면 그걸 노리겠죠. 고소를 해서 제가 더 이상의 공격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요. 근데 이번에는 재판에서 불리하더라도 모든 과정을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더 기가 막힌 부분은 자신은 스스로를 부자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구독자 수가 제 10분의 1인 용찬우가 저보고 가난하다고 놀리고 나는 100만 자고 포르쉐 911을 타고 8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70만 원짜리 술을 마시고 7만 원짜리 담배를 피운다고 자랑하고 저를 조롱하며 성공의 맛 좀 보여드릴게요를 시전하더니 자기는 부자라고 한 적이 없답니다. 발뺌을 위해선지 그런 용찬우의 글들은 지워지고 수정된 상태고 죽은 제 동생이 연상되는 조롱글에 아무리 그래도 사자를 언급하는 건 심하지 않냐는 댓글들이 달리자 댓글을 전부 삭제하고 이거 다 소설입니다 라는 고정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이런 자의 입에서 나오는 사과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용찬우가 보낸 메일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 중 하나가 당장에라도 저를 찾아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저를 찾아와서 사과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저를 찾아와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거고 자신이 이 세상에 쓸모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자기를 비판하랍니다. 이 세상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걸 하는 와중에 죽은 가족까지 언급했다면 내겐
담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동시에 위험한 사상을 가지기도 쉽죠. 나는 업무하는 사람이니까 잘못 좀 해도 돼. 용찬우는 일반적인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점점 더 없어집니다. 그를 만나서 화를 조절할 자신이 없거든요.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본인은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사람이라 반박, 저격, 해명, 타 인플루언서 언급을 안 한답니다. 제가 제기한 의문에 해명을 안 한 이유를 이렇게 물타기 하는 것도 웃기고 애초에 구라입니다. 그는 과거 카메라, 핸드폰, 감기, 우울증, 수능 등에 대해 비전문적 지식으로 불특정 다수를 바보 취급하며 어그로를 끌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키보드 배틀을 들며 조롱하고 본인이 불리해지며 상대 댓글을 삭제하고 영상을 내리는 짓을 유튜브 커리어 내내 병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행적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고 상당수는 레드필 코리아 갤러리에 박제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는 그런 걸 광주시 신현동입니다.